농려대회가 시작되고 위기가 있자 위소는 교자에게 창을 빌려주는데 다행히 잘 싸워 이긴 교자. 옥루 부인은 동생이 부정을 저질러 대회 박탈당하자 변주 설태 장군 휘하의 병권을 보이며 열심히 어필해봅니다. 자기랑 혼인하면 병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관심 끌고 싶은 위소는 관심도 없고요. 교자 처남을 칭찬해주는 위소 매형.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교자인데요. 그런 교자에게 진짜 인정은 교자가 사용한 창이 위소의 형님이 쓰던 창이란 사실을 알려주죠. 절대 사고 치지 말라고 당부하는 소교. 향응 연회에서 각주 대표들에게 영령과 수로 개설의 이점을 설명하지만 견제를 하며 반대하는 군주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교씨 남매는 똑똑했고 교자와 소교는 백성을 생각하라며 많은 군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 물론 양해공 유연만 빼고 그날 밤 소교에게 지난날 자신이 소교를 오해한 것들에 대해 사과를 하는 위소. 늘 소교의 행동이 자신의 나라만을 위한 행동이라 생각했죠. 이젠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위소는 어떤 것도 숨김없이 진짜 부부이고 싶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당연히 야스. 소교는 당연히 지금도 부부라고 말해주죠. 그래. 꽃길만 걷자 소교 위소 부부. 한편 양해왕 유염은 군주들을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유일하게 옥루 부인만 참석했죠. 누가 봐도 끼리끼리 같아 보이네요. 옥루 부인은 어군의 위소에게로 와서 억지로 혼인하게 생겼다며 몸 의탁을 하는데 대체 또 무슨 꿍꿍이인지 찝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위소와 소교가 혼인 후상을 당해 아직 합방 전이라는 걸 알게 된 옥루 부인. 미인계를 써 위소를 유혹하려는데요. 되겠냐? 소교만 보면 예뻐 죽겠는데. 땡 돌아가. 한편 위소의 질투 때문에 강제 유람행을 당했던 침석 선생은 다시 등장을 하고 마의석각 탁본을 떠서 소교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위소. 바로 경계태세 발동. 없던 일도 만들어 다시 보낼 궁리를 짜내는데요. 위소의 말렙 질투. 짜릿해. 그리곤 위소는 마의석각을 통째로 옮겨 소교에게 가져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훼손까지 된 석각. 의그 화상아. 복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침석 선생밖에 없어. 결국 어군에 머물며 복원에 힘쓰기로 하는데요. 혹 때려다 혹을 더 붙인 격이 되어버렸네요. 제대로 질투가 나버린 위소. 그리고 옥루 부인의 행태에 대해 위엄을 찾아가 상의를 하는데 위엄은 침석 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3자가 둘 사이에 낀다면 어쩔 거냐는 위험한 발언을 해버립니다. 설마 너가 끼고 싶어서? 그리곤 옥루 부인은 형 대신 첩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로 잘라버리는 위소. 침석 선생은 위엄이 해결해주겠다 하지만 본인 마음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오히려 호탕하게 일을 마무리 짓고 떠난다는 침석 선생과 몰래 키워온 소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끊어내기 힘든 위엄. 자꾸만 옹졸하게 구는 위소를 놀리는 소교. 그의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데요. 알콩달콩 위소에 질투하는 모습이 그저 귀여워 보이는 소교인 걸까요? 자신에게 지기는 남군뿐이라며 우쭈쭈 해줍니다. 또 소교의 말에 다시 기분 좋아진 위소. 소교는 참 말도 너무 이쁘게 잘하죠? 입에 꿀이라도 발랐나? 심지어 위소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합니다. 한층 더 가까워진 두 사람. 계속 질척대는 옥루 부인을 정리하기 위해 비싼 보석들을 주며 무상국으로 가라고 하지만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석 선생의 굵은 팔뚝을 봐버린 위소. 옥루 부인과 침석 선생 모두 보내야 하는데 맘처럼 쉽지 않죠. 거기다 침석 선생처럼 팔뚝도 키우고 싶고. 하지만 하찮아, 귀여워. 몰래 운동하던 위소를 본 침석 선생은 운동 요령을 전수해주고 자진해서 퇴장해주는 아주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석 선생을 배웅해주는 사람들. 그 중에 위엄은 소교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소교는 손수건을 흘리고 가게 되고 이내 그걸 줍는 위엄을 본 옥루 부인. 그리고 눈치는 더럽게 빨라요. 위엄의 마음을 읽어버린 옥루 부인. 술에 취한 밤. 위엄의 방에 온 소교와 닮은 시녀를 보고 소교로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 시녀가 좋아한다는 말이 소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들어버린 위엄입니다. 그런데 시녀는 위엄이 자신을 소교와 착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선녀 그림까지 보게 되죠. 이후 소교 코스프레를 하고 와선 소교가 되어도 좋다는 시녀. 바로 내치는 위엄. 소문나면 큰일 나. 한편 수로 연결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아 보이는 위소에게 공손 선생도 있고 자신도 있다며 해결 못할 일은 없다고 위로해주는데요. 고마운 마음에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겠다는 위소. 간식을 사서 돌아오던 길. 위엄의 시녀를 만난 위소는 위엄이 소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엄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벽에 숨겨져 있던 소교 얼굴을 하고 있던 그림까지 보게 되고 분노에 차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곤 집에 와 소교가 위엄이 준 선물을 고이 간직한다는 얘기까지 듣게 된 위소. 소교에게 돌아와 화를 내는 위소. 고항 때문이라 생각한 소교. 하지만 위엄 때문이라며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소교를 얻고 싶어 해도 괜찮다고, 왜냐면 죽여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사촌형인 위엄은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위소. 미친 사랑이야 뭐야. 물론 위소에엔 관심도 없는 소교인데요. 그래도 분노가 가시지가 않는 위소죠. 전소된 집에서 만난 위소와 위엄은 결국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고 모두 다 알게 된 이상 결국 인정하는 위엄인데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위소는 말하지만 그냥 벌을 주라며 자신은 손님이 아닌 가족이라고 화를 내는 위엄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교를 보자마자 맞았다며 투정 부리는 위소. 딱 초딩이네. 그녀에게도 집안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단 걸 안다며 사과합니다. 다음날 조모 앞에 불려가 서로 싸웠다고 대충 둘러대는 위소와 위엄. 타버린 집은 위소가 다시 지어주는 걸로 사과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한 두 사람입니다. 물론 위엄이 마음을 빨리 접어야겠죠? 하지만 이때 또 수작을 부리는 옥루 부인. 너 제발 좀 떠나라. 위엄이 소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버리는데 때마침 변주에서 찾아온 사람은 위엄을 설득하는데 그날 밤 조모를 찾아온 위엄. 자신 때문에 소교와 위소, 조모까지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요. 손자를 보내고 쓰러지는 조모. 소문으로 위소 심기를 건들기 위해 또 등장한 옥루 부인. 하지만 엄청나게 견고한 위소인데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일까?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은 위소. 그들은 변주의 세작들이었는데요. 위엄은 소교의 나쁜 명성이 퍼지는 것이 싫다고 하는데 결국 위엄도 떠나고 이후 옥루 부인도 양해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위엄이 떠나는 변주는 위소와 조모가 외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되지 않지만 위엄과 옥루 부인이 힘을 합하기 시작한 양해가 많이 불안한데요. 거기다 농녀대회에 초대받지 못해 속상한 대교도 그렇고 몇 해 남지 않은 동안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서로를 사랑하고 믿기 시작하니 정말 둘밖에 모르는 완전한 부부의 모습인 소교와 위소. 드디어 여러분, 29회에서는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듣친 자의 드라마 저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